또 영상이 끊어졌는데, 또 이번에는 코로나 확진자 문자가 아니라 명절 안내 문자가 왔네요. 조금 전에도 중도에 끊어서 문자가 와서 중도에 끊어졌는데 동일한 문자거든요. 이제 코로나 확진자 수가 줄었다고. 그런데 확진자 발송 문자보다 더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아울러 어제는 신규 확진자 수가 50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무려 한 달 반 만에 이런 쾌거입니다. 박수 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방심할 수는 없습니다. 중국이 사실상 코로나 종식 선언을 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재확산세가 계속되는 나라들도 많으니까요. 제가 이전에 국가별 행복지수를 설명하던 중에 영상에 끊겨서 보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행복지수가 높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절대 행복할 것 같지 않는 곳에도 정작 그들은 행복하게 살고 있었다. 그들은 가진 것이 많이 없었지만 스스로 행복하다고 말을 하고 있다. 가지면 가질수록 더 불행하다고 생각을 하는 우리가 있는 반면에 그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감사하고 만족을 하면서 스스로 행복을 누리고 있었다. 행복은 지금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고 이 순간 내가 행복하다고 느낄 때 바로 행복한 것이다. 행복을 멀리서 찾지 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살아있는 것이 행복하다. 하늘이 당신에게 모든 것을 다 주지 않는 이유는 당신이 스스로 채워가는 행복을 느끼라는 하늘의 배려 때문이다. 저 또한 선천적으로 말을 따듬고 발음도 부정확한 한데다가 목소리도 이상하기 때문에 이전에 한창 직업을 구하려고 여러 군데 연락을 했지만 번번이 좌절되기 일쑤였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또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이렇게 심지어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도 내 목소리만으로도 장애인이라고 인식을 했었던 거죠. 뿐만이 아니라 지구력도 순발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뭘 믿고 글을 쓰느냐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단지 그것은 제가 꿈이었기 때문, 꿈이 오랫동안, 더군다나 그나마 자신이 있었던 게 글쓰기였었던 거죠. 제가 이 영상에다 대고 말을 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당시에는 동영상이라는 문명의 이기도 없었고 TV 방송은 만 있었을 뿐이었죠. 유튜브는 고사고 컴퓨터도 보급되지 않았을 때 제가 꾸었던 꿈이었습니다. 제가 학창 시절마다 늘 왕따였기 때문에 책이 유일한 친구였었던 거죠.
책 속의 주인공들이나 역사 위인들이 제 친구이자 스승이었던 거죠. 자, 지금도 제가 말을 버벅거리는 데 대해서는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206페이지를 넘어와 나머지 본문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 43장 버려야 할 고집, 지켜야 할 고집. 자기의 의견을 바꾸거나 고치지 않고 굳게 버팀 또는 그렇게 버티는 성미. 고집은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는 안 좋은 성격이다. 그러나 지켜야 할 고집이 있고 버려야 할 살기 좋은 가정을 만드는 고집이 있다. 그러면 지켜야 할 고집은 어떤 것이 있을까? 지켜야 할 고집. 첫째, 나라를 위한 고집이다. 위인, 우직한 신념을 가진 정치인, 장인, 명인들의 고집이다. 돈이 안 될 수도 있지만 나라를 위해서 우직하게 명맥을 잇는 고집이다. 전통은 묵묵히 이어가는 사람들에게서 볼 수 있는 고집은 감동을 준다. 가족들은 힘이 들지라도 나라에서나 주변에서 인정을 해주는 고집이라서 본받을 만하다. 개인의 사사로운 고집이 아니다. 제가 이전 책에서 보충 드렸던 적이 있었던 것처럼 임홍계라는 의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성경의 바나바를 롤 모델로 삼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경기도 포천 지역에서 무려 시가로 80만 평대에 달하는 토지를, 근데 해방 후에 정부에서 농지 개혁을 실시하자 그 토지를 소장농들에게 지분으로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예전에 그러니까 그 고집하고는 정반대였다. 성경에선 사도행전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부부의 사례를 들 수 있는데, 이들은 땅을,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최초의 선교사였는데 자신의 지분을 모두 팔아서 봉헌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바나바처럼 칭찬을 듣고 싶어서 소유지 전체를 팔려고 했는데 막상 아까운 거예요. 아니, 전 재산을 홀라당 바치면 우리는 무얼 먹고 살아가나요? 이렇게 말했다면 상대방이 그 사람 말을 듣고 절반만 팔았을 수 있는데, 물론 아내의 입장에서는, 아니 자녀들도 앞으로 더 들어갈 곳이 많은데 다 팔아버리면 어떡하냐고 말을 건넸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자신 의료 활동으로도 충분히 충당할 수 있다고 하면서 그 자신의 소유지를 모두 팔았다고 합니다. 그 가족들의 만류에도
그것은 고집을 꺾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와는 대조적인 행보였던 거죠. 아무튼 둘째, 이웃을 위한 고집으로 봉사, 희생 등이 있다. 가진 것이 없어도 이웃을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은 결국 이웃들에게 감동을 주고 가족들도 이해를 한다. 봉사를 보고 자란 자식들은 나쁘게 자라지 못한다. 셋째, 가족을 위한 고집으로 자식을 위한 고집, 내 가족을 위한 고집 등이 있다. 그러나 이런 고집은 변질될 수도 있다. 자식을 위한다고 했지만 어쩌면 자신의 욕심을 더 위해서 강요를 할 수도 있다. 초심을 잃고 자신의 욕심이 개입되면 더 이상 좋은 고집이 될 수 없다. 그것은 강요이다. 가혼을 정하는 것은 좋은 고집의 예이다. 버려야 할 고집들. 첫째, 나의 욕심을 채우는 고집이 있다. 이것은 이기적인 고집으로 남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하는 생각이다. 이것은 자신의 욕심의 노예가 되어서 결국은 자신을 잠식시킨 경우이다. 둘째, 주변을 힘들게 하는 고집으로 사람들이 싫다는데 혼자만 즐기는 고집이다. 네, 나머지 본문 내용은 이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